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제가 환율 상승을 무서워하고 달러 자산, 그 중에서도 현금을 만드는 배당주를 주력으로 모으는 이유입니다. 2020년 이후 환율이 움직인 숫자의 변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0년 코로나 저점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현재는 1391원으로 최근 10년 내 고점인 1441원까지 3.6% 남은 상태로 2020년 저점 대비로 보면 28.2% 상승한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달러만 환전해 놨다면 연간 7%의 환차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직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미지의 공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을 따라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석유 제품인 가솔린과 경유의 가격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인한 급등을 빼면 가솔린은 대략 15%, 경유는 19%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환율을 볼 때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는 에너지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이고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도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유통비, 보관비 등 추가 마진을 고려하면 실질 물가는 앞서 본 가솔린 15% 상승보다 더 크게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예상을 정부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 검증하려 하니 소비자 물가 총지수는 2020년을 100이라고 했을 때 2023년 111로 총 11%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기름값보다 물가가 더 적게 상승한 점이 눈에 들어왔고 이는 적어도 4% 이상의 손실을 누군가 대신 감당하고 있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손실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니 공기업, 그 중에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액을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자폭과 부채의 증가를 보면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와 가스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여 물가의 상승을 막았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수단으로 잠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고환율 고비용이 장기화된다면 공기업이라는 댐이 적자와 부채 수위를 감당할 수 없는 지점이 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물가도 미뤄둔 만큼 더 가파르게 상승하리란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파이어족에게 미칠 영향을 예상해보면 원화 기준의 현금 흐름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인데 최근 4년간 원달러 환율이 연간 7% 상승한 것보다 더 높게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승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부터 안정화될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는 요즘 국제적 상황과 국가의 핵심 동력인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 안정화되는 환율 지점이 어디일지 이대로 일본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가 상승은 대체로 저소득 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데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식비, 주거비, 생활필수품과 같은 건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겔 지수가 높아지면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계층 간 이동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율이 우상향하는 미래를 먼저 경험한 일본을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글로벌 자산을 매입하여 해외 자산에서 나오는 달러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 기업들은 해외 지사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현지에서 운용하는 방법으로 환율 변동에 대응했습니다. 저는 문득 미국 주식 등 해외 자산을 매수하는 지금의 한국 투자자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이는 선택 과정에서 앞으로 환율이 오를 것도 혹시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보면 환율 변동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자국의 성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업이 달러를 벌어 국내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 투자를 통해 만들어질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해외로 이동한 것이고 해외 자산을 매수했다는 것은 자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하기에 글로벌 기업이 더 탄생하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도 이러한 일본의 대응을 따라간다면 지금도 청년 일자리 문제로 어려운 시기라 판단되는데 사실 이 순간이 한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 그대로 자본의 탈한국화가 진행되는 것인데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엔겔 지수는 높아지고 고령화로 세금은 더 높아지고 앞으로도 저출산과 청년 실업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방식으로 체감될 수 있는지 다루어 봤습니다.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이 다시금 점프업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걱정이 해소되지만 믿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다 원달러 환율에 악재가 가득하다면 파이어족이 되려는 저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고 달러 기반의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일본의 성장이 오랜 기간 멈춰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근거를 보면 일본이 가진 막대한 해외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꼬리처럼 따라오는 것처럼 자국의 성장이 제한받는다면 지금까지 얻은 부를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잘 나갈 수 있는 자산을 매수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달러 기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미국의 배당주에 집중하면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로 저의 목표 현금 흐름인 월 300만원도 달러 기준으로 완성하는 순간 이후 발생하는 한국의 물가 상승은 환율과 배당금의 증가로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야기를 정리하며 만들어본 흐름도입니다. 가장 큰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 간 갈등과 전쟁이 있고 이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보다 더 과격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미지수이기에 이번 환율 상승은 쉽게 안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리쇼어링 흐름 속 해외에 건설한 공장에서 국내로의 달러 유입이 없어진다면 원화가치 하락을 장기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재가 끝나고 정말 낮은 경우의 수로 보고 있으나 한국의 성장이 다시금 높아지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한 미래를 꿈꿔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